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까지 미국 기업들이 1분기 증권 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관들의 대규모 진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 1분기 보유 내역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를 시장이 평가할 수 있었고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추후 비트코인 ETF 투자를 위한 검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을 펀지 사기라고 말해온 제이미 다이먼이 CEO로 있는 JP모건이 약 80.6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약 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JP모건의 규모치고는 크지 않은 규모의 투자지만 일단 맛배기 투자를 통해서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경험을 누적해 나가고 또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 쿨패드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403만 달러 상당의 환화로 약 54억 원 정도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IBTI를 매입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지만 홍콩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향후 2년 내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대신에 홍콩 현물 ETF 직접적 투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서 현재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투자를 허용하는 ETF 커넥트에 암호화폐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을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의 부진한 자금 유입량 그리고 거래량 때문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 상품은 비교적 천천히 시동을 걸고 있을 뿐이고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향후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는 미국보다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다양한 의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XRP 전망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최근 인터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SEC를 상대로 승리할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길게 보았을 때 SEC를 이길 것으로 본다. 최고의 기술은 결국에는 승리해 왔다라고 답변하면서 게리 겐슬러와 싸워서 부정적인 결과는 없고 또 싸우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암호화폐 미래는 어떨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는 이 게임에서 질 것으로 본다. SEC 현재 위협은 속도 방지턱 수준일 뿐이다. 왜냐하면 20년 뒤에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비유하자면 XRP는 엔진이 돌아가기 위한 오일 윤활유 같은 역할이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일이 산업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역할, 또 투자처로서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일에 XRP를 대입했던 그 비전이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CEO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XRP의 미래 효용 가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어야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와 그리고 보유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쫓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잘 아실 텐데요. 송금에 있어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 투자의 중간 브릿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결국에는 노리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계략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저희도 모르지만 현재 미국 내 전통 투자 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의회가 SEC의 암호화폐 해괴 규칙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암호화폐 해괴 규칙이라고 하면 만약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은행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경우에 이를 자산과 부채로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SEC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부상 크기에 따라서 은행이 유지해야 할 자본 충당금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SEC의 회계규칙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노골적으로 SEC 편을 든 이벤트인데요. 이에 대해서 은행 등의 미국 전통 투자 기관은 이 규칙은, 그러니까 SEC가 만든 이 규칙은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SEC가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SEC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사업으로의 확산, 결국에는 전통 투자 금융기관과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연결은 불가피하다는 흐름이 현재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펀드멘탈이 현재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2025년 말까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 위원장이 바뀔 것이고 4월이나 5월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그 직후에 서류가 제출된다고 가정하면 승인 또는 거부 기한은 2025년 12월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면 XRP ETF 역시 비슷한 시점에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과 비슷한 시기에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중에서 무엇이라도 가능한 빨리 ETF가 먼저 승인이 된다면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차기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더 높여지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이 아니라 차라리 새로운 위원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2024년 연말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코인 정보 소통방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 010-5886-4840 010-5886-4840으로 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카톡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오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정보 얻으셔서 수익 빠르게 얻으시면 어떨까요? 돈 드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정보를 빠르게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방이에요. 다시 한번 010-5886-4840 셀이라고 문자 꼭 주세요. 카톡 초대 받으시고 우리 같이 부자 되자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잡아먹습니다. 사실 안 해주셔도 안 잡아먹긴 해요. 아무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